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프리프론탈 에어리어 중에 안쪽에 있는 영역은 뭘 담당하냐? 동기부여를 하는 쪽입니다. 내가 뭘 하고자 한다라는 동기부여를 하는 쪽이 이 안쪽 프리프론탈의 안쪽에 있는 영역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쪽 영역이 발달이 덜 되게 되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귀찮아하겠죠.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 이쪽 영역이 덜 발달이 되었으니까 아마 호모사피엔스가 더 부지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고 채집 생활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이마엽의 앞쪽의 바닥 쪽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닥 쪽은 본능을 억제하는 겁니다. 충동을 억제하는 영역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보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철근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서 눈을 뚫고 이 바닥 쪽에 프론탈 롭의 바닥 쪽을 뚫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죠.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피니아스 게이지는 굉장히 따뜻하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어떻게 되었냐면 폭력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중독을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경과학자들은 바닥 쪽에 있는 이 부위는 이성을 컨트롤하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러한 영역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이쪽 부위가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좀 더 폭력적이고 좀 더 그렇죠? 충동적인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네안데르탈인들이 좀 더 문란한 이러한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론탈 롭의 사이코패스의 MRI 사진을 보더라도 정상인은 이 프론탈 롭이 발달되어져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는 이 프론탈 롭이 덜 발달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프론탈 롭은 감정적이고 공감을 하고 프론탈 롭은 크게 앞에 있는 프리프론탈 에어리어는 세 가지로 나뉘죠. 바깥에 있는 것은 융통성 있게 사회관계를 하게 되고 안쪽에 있는 것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바닥 쪽에 있는 것은 이성을 판단할 수 있게 충동을 억제하는 이러한 뇌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상대방하고 관계, 사회적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되고 부모가 웃으면 아기가 따라 웃게 되는 것들 예전에 좀 전에 거울 신경계라고도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모두 프론탈 롭에서 생성이 되게 되겠죠. 나이가 들면 이 프론탈 롭의 축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집스러워지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의 발달은 뇌줄기, 그렇죠? 뇌줄기가 점점 발달되다가 둘레개의 발달로 통해서 대뇌 피질의 발달을 하게 됩니다. 뇌줄기 쪽에서는 숨만 쉬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뇌줄기에서 글로스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뇌줄기의
까지만 발달되어 있는 동물을 우리가 파충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어가 새끼를 놓았습니다. 알이죠. 새끼가 아니고 알을 놓게 되겠죠. 알을 놓아서 그러면 알을 놓고 그 어미 악어는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온 그 새끼 악어가 나중에 어미를 만났을 때 그 어미는 새끼를 알아볼 수가 있겠냐? 그렇지는 않죠. 요 정도가 이제 파충류의 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포유류의 뇌는 이제 변형계까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그렇죠. 아미그달로이드 바디, 감정, 편도체에 의해서 감정을 하게 되고, 변형계, 학습과 기억, 호르몬이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포유류죠. 거기에서 이제 영장류가 되면은 이제 인간은 이성적 판단을 하고 사회적 관계, 남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그렇죠? 술을 먹게 되면은 대뇌피질의 생각을 정지를 시키고 그 밑에 단계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기억을 잃어버리죠. 대뇌피질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분이 좋게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감정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때로는 이러한 술을 통해서 감정을 좀 좋게 만들고 그리고 감정을 기쁘게 만드는 세라토닌의 분비를 잘 시켜서 스트레스를 다 풀고 내일 또 활기찬 이러한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토닌과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와 삼겹살을 먹으면서 세라토닌의 분비를 통해 대뇌피질을 잠시 쉬어주고 바로 밑에 림빅 쪽만 활성화시켜서 기분 좋게 해서 다시 다음 날에 견딜 수 있는 이런 걸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더 먹게 되면 이게 이제 브레인스템 레벨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단계 전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따라서 금방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호르몬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 대뇌의 호르몬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과 세라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파민과 세라토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굉장히 중점 있게 보는 통증과도 너무 관계된 이야기가 됩니다. 통증이 있을 때 과연 그 통증을 느끼는 곳이 근육일까 혹은 피부일까 그걸 다 느끼는 것은 뇌가 되겠죠. 이 브레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브레인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 통증에 대응을 하고 있냐? 통증이 들어왔다. 그러면 뇌는 아이고 아파라 라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게 되겠죠. 브레인에서는 행복해지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가 도파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세라토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라고 해서 VTA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드 브레인 라인에 존재를 하는데 뇌줄기의 미드 브레인 라인에 존재하는데 이 미드 브레인이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늦게 나타나네요. 이렇게 생겼을 때 요 앞부위가 벤트럴 태그멘트 에어리어가 되고 요 부위에
요 부위에 뭐가 있냐 그러면 흑색질이라고 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부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브레인에서 대뇌에서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좀 불행하다 싶으면 이쪽을 자극을 시키고 또 어큐멘스 핵이라는 이쪽을 자극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자극을 시키게 되면 그 영역에서 VTA 영역과 합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이 도파민은 꼬리핵과 프론탈 롭에 영향을 끼쳐서 행복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등쪽 솔기핵의 이쪽에 세라토닌을 또한 분비를 시켜서 이 세라토닌은 뇌의 전체 부위에 행복감을 주는 이러한 호르몬을 세라토닌을 분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라토닌은 좀 장기적인 행복감이고 도파민은 조금 단적이고 강렬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라토닌이 분비가 아주 많이 이렇게 되어서 나는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추후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조금 복잡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뇌는 충분히 통증에 방어할 정도의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대뇌의 이 핵에서 어쿰벤스 핵에서 도파민을 분비의 명령을 시키고 그로 통해 통증을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담배나 술에 의해서 이러한 도파민 분비와 세라토닌 분비를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꾸 받다 보면 중독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이제 우울해지는 이러한 단계가 됩니다. 이러한 단계는 극히 좋은 단계는 되지가 않죠. 따라서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세라토닌을 분비할 수 있게끔 조절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의 뇌는 추후에 또 이렇게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이마엽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네안데르탈인보다 호모사피엔스는 좀 더 행복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쿰벤스 핵과 벤트랄 테그멘트 에어리어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프론탈 롭에 프리프론탈 에어리어에 충분히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보단 호모사피엔스가 더 행복한 이러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조금 달아서 이야기하면 이 히포캠푸스 해마라는 건데 이건 기억의 중추입니다. 해마가 요렇게 생겼죠. 요 모양의 바다 속에 사는 이게 요렇게 비슷하게 뇌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 해마 바다 생물을 먹으면 기억이 좋다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수험생들이 많이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미그달로이드 바디 역시도 이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아몬드처럼 생겼는데 뇌의 구조 역시도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아미그달로이드 바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성분들은 이 아미그달로이드 바디가 좌뇌와 우뇌에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더 많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린 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공존을 했던 시기가 겹쳐지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겹쳐지고 나서부터는 네안데르탈인이 멸종이 되기 시작을 했고 호모 사피엔스는 계속 지금까지 우리의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근데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발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오래 가지 못했을까? 호모 사피엔스는 이마엽의 발달이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되었다. 따라서 이 이마엽은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 맺기, 이성적인 판단, 동기부여, 또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을 할 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엔 되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